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병원에 이제 우리 병원에 만족하시는지 뭐 급여부터 해서 뭐 복지나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뭐 그런 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지금 아까 좀 힌트가 나오긴 했는데 병원에서 저는 정년까지 다니고 싶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병원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같은 경우는 저는 집이 항상 직주 근접이라고 이제 병원 근처에서 얻어가지고 집을 한 자전거 타고 한 6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6분 정도 걸려서 거의 뭐 끝까지 자다가 뭐 이렇게 잠을 최대한 많이 자고 뭐 제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출근하는 편입니다. 월급은 만족하세요? 연봉? 뭐 연봉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긴 한데 뭐 더 벌려고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걸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연차까지 10년 이상이 되셨으니까 고연차라고 그냥 대략으로 그냥 칭할게요. 지금까지 약간 근무하시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버텼던 힘이 있나요? 동기가? 버틸 수 있던 동기? 네, 그거는 그 옛날에 제가 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워라벨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워라벨의 뭐 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병원을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잘 지키고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가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중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신규 때부터 뭐 제가 막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관두고 싶다 막 병원 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병원 만족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7렐레 8렐레 다닌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병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지 않고 다니고 있었던 이유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오프라고 하죠. 이제 온앤오프 요새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병원이 끝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뭐 이렇게 운동 종류도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운동을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 같은 걸 느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영 같은 거를 그냥 예를 들자면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영을 아예 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거. 퇴근하고 나서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선생님도 이제 운동하시니까 모두 아시잖아요. 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영 같은 거 하고 수영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거를 이제 3년 이상 다니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맥주병이었던 제가 그 제일 잘하는 이게 레일별로 이렇게 실력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같이 다니잖아요. 초급, 중급 이렇게 고급해서 제일 마지막 반까지 갔거든요. 3년을 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3년 동안 그냥 일이 힘들어서 집에 가서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TV만 보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이렇게 3년을 보냈으면 저는 계속 맥주병으로 남아 있었을 건데 그냥 퇴근해서 그냥 운동 그렇게 하루에 50분씩 수영 강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50분씩 그렇게 3년 투자했던 이렇게 수영을 아예 뭐 맥주병에서 잘하는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운동을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영어 회화학원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자기 개발을 일이 끝나면은 그런 거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뭐 이게 또 병원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병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제 삶이 하나뿐인 삶인데 한 번뿐인 삶인데 너무 일집만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좀 왜 살고 있나 뭔가 살아있음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뭔가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본인이 원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연차까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가 다음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게 진짜 신규 선생님 생각이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을 이겨내고 해야지 고연차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끝까지 버텼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워라벨을 잘 누려라. 네, 맞습니다. 또 좋은 게 그거예요. 진짜 병원 저도 지금은 이제 조금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병원을 일을 마치고 나와서 분리시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퇴근해서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 물론 이거 이제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수 있긴 한데 계속 병원이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퇴근해서도
계속 병원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계속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병원에 얽매일수록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다들 이제 관두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을 찾아서. 근데 전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퇴근하면 지금도 있나요? 뭐 돌아온 거 없나? 정리하고 왔나? 아직 좀 더 내공을 쌓으셔야 될 것 내공을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규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병동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특수파트 선생님들이라든지 네. 어쨌든 뭐 신규 선생님들에게 네. 약간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죠. 일단 뭐 신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단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병원을 처음 왔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처음 하는 곳에는 당연히 이제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뭐 프리셉터가 뭐 이렇게 모질게 하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뽑기 운처럼 되는 거잖아요. 운빨인데 이런 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워라밸을 즐겨라 이런 거는 뭐 신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병원에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한 공부들을 그래도 좀 처음에는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워라밸의 그거는 그래도 이제 병원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고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조금 기본 업무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이 워라밸 이거 워라밸 지키라고 하면 오래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입사하자마자 그날부터 예를 들어 뭐 수영을 다닌다던가 병원 일은 퇴근해서 다 모르는데 바로 수영 다니고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본인의 본 업은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일 정도는 실력을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규 선생님들에게는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조금 잘 파악하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 조금 더 이제 공부랑 이런 선생님들한테 배운 걸 그날 이제 좀 복습을 하신다든지 기중 선생님 혹시 옛날에 기억나나요? 제 프리셉티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실수 노트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 다 버렸죠? 그거 버렸죠. 지금 버렸는데 지금 버리셨군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시면서 제가 그날 했던 실수들을 적어서 모아서 어떻게 이제 바꿔가면서 좀 수정 좀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거를 다시 실수 안 하게끔 이렇게 좀 좋게끔 유도해서 하는 그런 교육 방식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모아다가 저 말고 제 다음 이제 프리셉티가 되는 사람한테 그거를 또 줄 수도 있고 난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는 이거 보면서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좀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네요 옛날 생각.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그날 배웠던 거나 아니면 그날 지적받았던 거 사실 뭐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지적받은 내용을 두세 번 계속 똑같은 걸로 지적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 노트를 쓰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기중생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이제 계속 A라는 실수를 했는데 A라는 실수는 3번이나 하고 B라는 실수는 2번 하고 C라는 실수는 1번밖에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은 A라는 실수를 계속 놓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노트를 출근하기 전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걸 3번이나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에러를 좀 줄일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은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래 다니기 위해서 이런 이제 워라밸도 같이 즐겨주시면은 오래오래 이제 본인이 원했던 병원이잖아요. 다들 여기 입사하기 위해서 다들 엄청 노력하셨잖아요. 각자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던지 간에 그 병원에서 오래오래 다니실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한데 네. 혹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 어렵네요. 이거 생각도 못 해보긴 했는데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즉석 질문. 그냥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꼰대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저는 이게 꼰대라서가 아니라 저는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반드시 밑에 사람이니까 나한테 인사를 나한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눈이 마주쳤으면 그래도 인사는 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고개를 숙여야 내가 인사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눈 마주쳤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선생님들한테 뭐 이것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같은 부서고 같이 일하는 동료고 뭐 아니면 적어도 뭐 이렇게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은 꼭 우리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우리 일을 도와주시는 뭐 사원님이라던가 뭐 미아 여사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인사하는 게 나를 낮추는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나에 대한 이런 호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쭈뼛쭈뼛할 수는 있다 생각해요. 적응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인사를 일부러 또 안 받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아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인사하다가도 나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맞아. 어차피 해도 안 받아주거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걸르고 인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제 얘기를 했다고 뭐 이렇게 또 인사 무조건 또 머리를 또 박으라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사를 했을 때 적어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 한두 명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호감을 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신규 선생님들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있었잖아요. 후배들 중에 그래도 밝게 인사하고 자꾸 눈 마주치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좀 더 보기 좋고 괜히 그냥 뭐 나한테 해준 거 없지만 뭔가 좀 좋았잖아요. 호감이 가고. 근데 이제 내가 지나가도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선배였을 때 이제 대학교 때 후배들이 뭐 나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눈이 분명히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분명히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인사도 안 하고 하면 괜히 역시나 해준 거 없지만 괜히 그냥 잘해주고 싶진 않은 마음이 사람인지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인사를 해도 안 받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마시지 말고요. 그냥 그런 사람 중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인사 하나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되진 말아주세요.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인사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인사하시고 그리고 인사 잘 받아주고 내가 나한테 따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나에 대한 호감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는구나, 나를 하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 잘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인사하기 캠페인인가요?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네. 그러면은 신규 선생님들한테 약간 조언이랑 이런 게 총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이제 관계 형성을 잘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약간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힌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일단 어쨌든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생활하면서 계속 볼 사람들이고 얼굴이고 그래서 좀 그런 형성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거 적응을 좀 빨리 하게 되면 당연히 워라밸은 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중요하죠.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약입니다. 여기 이거 하나 얘기 안 드린 게 있네요. 그 신규 선생님들은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약.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뭐죠? 이제 신규로 입사해서 독립하고 이제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제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약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적응을 하고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간략하게 몇 개만 찝어서 이 정도 됐을 때는 이걸 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좀 생각하신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질문이 이렇게 좀 큼지막해서 이게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병동에서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동 업무의 이제 루틴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데이 때는 뭐 몇 시에 뭐 이렇게 패싱을 하고 몇 시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고 몇 시에 뭐 약 주는 시간이 있고 뭐 몇 시에 약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이브닝 때는 이브닝 고유의 업무가 있고 나이트 때는 뭐 체중 잰다던가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뭔가 그런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일단 처음 몇 개월에는 당장 이제
적어도 데이브 나이트 몇 시에 대충 뭐 한다는 알아야 되거든요. 뭐 몇 시에 약이 올라온지를 알고 몇 시에 되면 이제 패싱 할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채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뭐 딴 사람들은 패싱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사회생활 첫 사회생활에 동화를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루틴에 익숙해지는 게 일단 1번. 그리고 2번은 1번이랑 2번이 같은 거네요. 어떤 병원이든지 간에 이제는 페이퍼 쓰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OCS라든지 아니면 EMR이라고 불리는 뭔가 이런 전산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그거 사용법에 또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를 또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많이 미숙한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으면은 각 부서에 맞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내가 신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아직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뒤돌아보면 6개월 지나 있고 뒤돌아보면 1년이 지나 있어요. 근데 그 연차에 맞게 또 어느새 보면 후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후배가 또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내가 배운 게 없게 아는 게 없으면은 그 후배를 피해 다닌다던가 그냥 뭐 안 가르쳐주고 공부해와 이런 식으로 이 후배들이 존경할 수 없는 선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존경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다니는 거 그렇게 공부를 빨리 해서 선생님들한테 잘한다는 이미지를 처음에 심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미지가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운 건데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은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얘 잘하는 애인데 웬일로 실수했어?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항상 실력을 쌓지 않고 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또 실수를 그 사람이랑 똑같은 실수했을 때 얘는 또 못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선배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어차피 일하는 거 선배들한테 빨리 이제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그 인정받는 기간이 있어요. 막 짧은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이렇게 얘는 잘하는 애야 이렇게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보면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서에서의 지식을 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네요. 근데 좀 저는 얼마 만에 기중 선생님은 2년 아닙니다. 기중 선생 빨리 했습니다. 기중 선생 아주 빨리 했습니다. 적응을. 워낙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간 완전 초기에는 약간 루틴이나 환경적인 거 약간 그런 물리적인 거 일단 내 몸이 익숙해야지 발이 가고 손이 가고 하니까 하고 그 뒤로는 어느 정도 루틴을 좀 알았으면은 좀 깊이 있게 지식을 좀 쌓아야 그에 맞는 또 스킬들이 또 생기고 배워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스타트를 하면 좋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이렇게 너무 소중한 시간에 정말 귀한 인력을 귀한 선생님을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거나 뭐 코로나 병동 같은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좋고요.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제 프리셉티가 이렇게 저를 초대해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제 프리셉티지만 그 예전부터 그냥 저는 이제 프리셉티 아니면 후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분당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이 분당에서 항상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분당에 아는 친한 형 하나 생겼다 생각하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둘 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도 진짜 많이 가고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저는 이게 한 명의 후배가 아니라 그냥 평생 같이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기중이 그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원래요 원래 형 동생입니다. 네, 형 동생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신 교수님들한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첫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부할 양이 되게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할 양은 매해마다 사실은 좀 줄어든다고 보시주세요. 물론 공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계속 줄이지 않겠지만 첫 해 배운 공부량보다 분명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실력이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1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0에서 시작을 간호지식이 0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첫 1년에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했을 거고 좀 덜 열심히 했으면 요만큼 했지만 어쨌든 시작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비약적인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첫 해 1년이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2년 때 이만큼, 3년 때 이만큼, 4년 때 이만큼 해서 뭐 이렇게 10년 때는 저만큼 가 있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이 이만큼 성장했으면은 2년 때는 아무래도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점점. 이렇게. 가팔라진 게 아니라 완만해집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첫 해에 공부를 이만큼이나 해서 나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지라고 지레 겁먹으실까봐 얘기 드리는 건데 첫 해에 배운 이만큼 둘째 년에 배운 이만큼, 3년째 요만큼 요 정도 지식으로 사실은 평생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그걸로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부를 아예 안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딱 쌓을 수 있는 기본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학원이나 이런 일반 대학원 등등 이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그 외에 더 공부나 서적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공부에 대한 부담감, 앞으로 난 계속 공부만 하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네, 화이팅!